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지난 정부 때 공공의대를 제안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공공의대 법률입니다. 이 법률안이 대체로 법안은 한 10명 이상이면 발의가 되는데 48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있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로 인해서 용역도 줘서 연구를 했고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기반으로 보고서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추진이 됐는데 이제 논란은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서울대 병원 의사들까지 함께해서 추진했던 것을 왜 지금 와서 서울대 의사들이 반발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에서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유감이다. 당시에는 서울대 병원 전체가 아니고 교수 3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건데 그걸 마치 정권에 따라서 입장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갈등이 조금 해소가 될까 하는 그런 시점에 또 이게 나와서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그때는 서울의대 교수님들께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오히려 연 700명씩 하자 이렇게 주장하셨던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정책인데 저희 정부 들어와서 그 의사협회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논의를 할 때는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제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계속 참석을 안 하고 대화를 회피해 오다가 정책이 결정돼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소위 말하면 힘 대 힘, 강 대 강 대결로 전환시킨 것이죠. 자, 정갑 실장. 지금 논란의 시작이 한 보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5년 전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주장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누차 계속돼 왔던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냐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좀 견해들이 다릅니다만 지금 의료인들 파업 중에 그 시골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또 안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현실 한번 봐라. 도심에 있는 의사들이 하면서 외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를 들면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본원에서는 그 시골의 의료진들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난다고 자꾸 없애려고 그러고 아니다. 여기가 굉장히 의료 취약 지역이고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소위 말해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발휘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시군을 벗어나서 뭐 시골이라든가 좀 낙후된 지역 가면은 절대적인 의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게 바람직하냐, 공공이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은 한 20여 년간의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늘지를 못했죠. 예. 그건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해관계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포함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가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강대강의 어떤 힘의 대결이라는 것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에게 굉장히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지금 당시에도 보고서가 막 나오고 그랬던데 그 보고서대로라고 한다면 서울대 교수들이 대거 좀 참여한 게 보이잖아요. 예, 연구원들도 꽤 참가했고 예. 또 뭐 공식적으로 어쨌든 언론은 이제 교수 직함을 다신 분은 3분이 참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문제의식이나 지금의 문제의식이나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되며 의료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건 다 공동 인식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의 이제 어떤 쪽을 더 늘려서 이걸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당시 2015년 5년 전에도 특히 이제 그때 당시 집권당이 앞장서서 법안을 발의하고 했던 거는 그만큼 이제 특히 농촌 인력, 농촌의 의료 시설, 농촌의 의료 인재를 좀 확보해야 되고 거기도 이제 선발을 보면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이런 식의 추천 같은 것도 다 써져 있고 그래서 지금 막 공격받는 뭐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이런 식의 공격까지도 그때 당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과 비슷한 뭐 해결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보는데 예. 이것을 지금 이제 마치 와서 이제 이 의료 파업이 일어난 상태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쟁적 요소로서 예. 해석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정부와 의료인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또 공동의 어쨌든 한국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 목적성 이런 것도 일치해서 뭐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순영 교수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은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이 그 병원에 환자가 많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시나 군 단위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진주의료원 같은 거 없앴을 때 네. 지자체에서 이게 적자가 난다고 없앤 것이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적자는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면서 공공병원이 잘 되게 되면은 공공의대가 의미가 있을 것인데 2015년에 지금 의대라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그 정부 아니고 저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의 의대는 의대가 아니고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예. 이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공공의대라는 의미는 6년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학하는 데고요. 예. 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을 더 다녀서 토탈 8년을 다녀야 되는 예. 것이 의학전문대학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이 정책이 의학전문대학원이에요. 즉 의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기초를 하지를 않습니다. 8년이나 공부를 하고 자기 돈 내고 들어가서 한 것은 안 하는데 이거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물론 등록금은 안 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자기 자신의 앞날을 걸 때에는 8년제보다는 6년제가 훨씬 더 맞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서남대 이 정원을 50명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인원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즉 50명 갖고 의과대학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효율이 나쁩니다. 적어도 예. 100명 이상 돼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학병원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투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 국민들이 잘 합의가 되고 이것이 필요성은 다 알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다 이 사업을 돈을 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더 많이 나와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의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정부도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의사협회도 꼭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을 놓고 좀 의견이 오고 가고 있고 이견이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은 의정 간의 갈등을 푸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가 조금씩 뭔가 돌파구가 보이는 분위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진료 거부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진료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원로, 국회까지 발벗고 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재협의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환자를 위하여 의료인 본연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시한 그 요구안을 저희 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의료계의 단일안을 도출했고요. 그 도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일 휴진 계획은 변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계획에는 지금 변화 없고요. 다만 7일 전까지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분위기를 보면 조금씩 뭔가 좀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의료계 쪽에서 창구 단일화를 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의사협회하고 합의를 했는데 전공의협의회에서 우리 못하겠다 예. 그러면서 걷어차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 생각, 그리고 동네 의원들의 의사들의 생각, 그리고 전공의나 전임의의 생각, 또 의대 다니는 학생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을 어떻게 벌여야 될지 그것도 불분명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 번투번을 만들어서 뭔가 정치권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전 그 의료계가 이번에 이 정도면은 요구사항을 거의 다 관철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까지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파업을 이어가는 게 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앞서 백순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고개를 옆에서 계속 끄덕거렸어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쪽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의사 증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다 서울이나 이런 쪽에만 의사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계 쪽에서 그럼 어느 정도 증원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설립해서 정말 의사들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식의 요구사항과 그걸 먼저 화두로 던졌다고 하면 문제를 풀어갈 때 이렇게까지 저는 꼬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세웠던 요구가 그겁니다. 의사 증원 못합니다. 의사 지금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자기 논리에 지금 갇혀버렸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게 만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의료계에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제 일단 의료계에서 4개 정도 큰 단체가 합의안을 단일안을 도출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이제 국회에서 여든 야든 중재에 나서니까 조만간 저는 이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의사협회도 이미 충분히 국민들한테 본인들 주장을 알렸거든요. 이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게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되면 또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즉각적으로 저는 이제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그리고 이게 정부도 지금은 일단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일단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저는 그때는 이게 정부든 의료단체든 시민단체든 국회든 전부 이게 모여가지고 가장 이게 바람직한 의료반이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야당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입니까? 당이 이게 바뀌었는데 그거 보면 주호영 의원도 있잖아요. 옛날에 40여 명이 공공의대 그 법안 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걸 저는 말을 바꾸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기재위에서 의장 전입했다고 자기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택해줬어요. 네, 미래통합당 잘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 비아냥 웃지 마시고 좀 조선님 재선입니다. 예 알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어디로 쑤시십니까? 왜 이렇게 와가지고 왜 손으로 됩니까? 제 자리로 오셔서 저한테 끼어들지마 하면서 저를 뒤를 치셨습니다. 제 등을. 제가 여기가 아직도 그 불쾌한 얼얼함이 남아 있습니다.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을 닿았다는 것에 제가 불쾌한 얼얼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질의하는데 야지 놓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어깨를 제가 2번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 댔는데 그 부분이 불쾌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지라는 표현은 저는 좀 이 속기록에서도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예, 국회에서 때 아닌 나쁜 손가락 설전이 펼쳐진 건데요. 김성환 평론가, 그러니까 발언 중에 김태흠 의원이 김진애 의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졌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맥락으로 보면요. 예. 김태흠 의원이 발언하는데 김진애 의원이 중간에서 자꾸 얘기를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 입장에서 왜 내 발언하는데 자꾸 끼어드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렀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발언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이 자꾸 끼어들려고 하면 그걸 제지해야 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불쾌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국회의원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그건 어떤 방식으로라도 잘못한 것이죠. 그 사람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좀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고 내용을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한참 설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마지못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갑 실장 사실 사태질도 기분 나쁜데 직접 닿으면 더 불쾌하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참 이 국회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서 이제 질의하기 위해서 모신 분들이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청와대 그 핵심 인사들 아닙니까? 그 귀한 시간에 그 앉혀놓고 서로다가 그 뭐 끼어들기니 아니면 손가락이나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과연 좀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국회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